숲에서 꽤 자주 마주치는 작은 야생. 그래서 혹시 잘 안다고 생각해 오셨나요? 마치 저축을 하듯 부지런히 열매를 모아 묻는 이 녀석, 알고 보면 빛과 같은 존재입니다. 이야, 무슨 반딧불이 같아요. 나무를 자유자재로 타며 먹이를 구하는 이 능력자에게 늘 뒤를 쫓는 놈들이 있죠. 작은 몸으로 거대한 숲을 만드는 숨은 조력자, 청설모입니다. 북한강에 위치한 한 섬. 수령이 오래된 과실나무가 많아 청설모의 먹이가 풍부한 지역이죠. 농사를 짓지 않아 사람들과의 갈등도 적어서 청설모의 밀도가 높습니다. 요거는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청설모 이제 발자국. 요거요. 예. 아, 요렇게 그런 뛰고, 것들요? 예. 절로 뛰고. 예. 아, 저기도 있네. 예. 요렇게, 여기 뛰고, 예. 요로 가고. 이런 게 이제 뒷발이고요. 이게 예. 이제 앞발이군요. 아, 좀 뒷발이 더 크네요. 예, 뒷발에 근육도 발달돼 있어가지고 예. 점프하는데 되게 아, 뒷발이 예, 이렇게. 고양력이. 예. 그 눈이 왔을 때 보면은 청설모들은 나무에서 네. 내려와서 이동을 하기 때문에 네. 나무 밑에서부터 이제 발자국을 시작을 아, 많이 바로? 합니다. 예. 예. 아, 같이 있죠. 저기 청설모가 있네요. 청설모죠. 청설모. 예, 지금 나무를 우와. 탐사를 시작하자마자 펼쳐진 뜻밖의 추격전입니다. 지금 저 계속해요. 저기 있죠. 예, 저기 있습니다. 예. 쫓아가. 아, 왜 저렇게 공격하죠? 뭐 영역 싸움일 수도 있고요. 예. 그리고 얘들이 이제 저장해둔 먹이를 나중에 또 까마귀들이 막 뺏어 먹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저 봐요. 예. 먹이를 지키려는 청설모와 빼앗으려는 까마귀의 신경전. 어머, 물었다. 예, 물었어. 물었어요. 예. 그래서 지금 공격을 하는 것 같아요. 먹이를 뺏으려고. 아, 예, 무기를. 자, 제가 먹이를 물고 내려오는 예, 지금 먹이를 지금 입에 물고 이제 도망가는 거. 저기요, 그죠? 예. 까마귀가 계속 지켜보고 있네요. 예. 오, 붙었어. 까마귀, 오, 세 마리. 또 청설모를 압박해 결국 먹이를 가로챕니다. 다시 또 내려온다. 다시 내려왔어. 지금 입에 없네요. 숨긴 거. 순식간에 먹이를 빼앗긴 청설모. 없었기 때문에. 이 겨울은 냉혹합니다. 여기 보시면은 귀에 깃이 있잖아요. 네. 저기 한 3, 4cm 정도 되는데 저기 겨울깃이에요. 아, 뭐? 예, 여기 귀에? 귀에. 예. 아, 저 여름에는 저게 빠져요? 예, 없죠 저기. 아. 그러면 이제 깃털갈이를 하고 겨울 이제 가을쯤에 또 이제는 다시 저런. 아, 그러니까 참 우리는 겨울 같은 경우는 우리가 겨울 옷을 사야 되는데 동물들은 겨울에 그냥 털 자체가 없던 털이 나면서 예. 겨울을 맞이하는 거 보면 그렇죠. 참 여름엔 이런 모습이죠. 귀에 긴 털이 없고 몸 전반적으로 털이 짧죠. 가을엔 털의 밀도가 높아지고 길이도 2배 길어져 두툼한 방한복으로 갈아입게 됩니다. 과거에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저 꼬리털을 이용해서 이제 고급 붓으로 사야겠죠. 붓으로요. 예, 과거에 사실 그래서 청서라고 했어요. 청서. 청서. 예. 네, 무슨 청에? 푸른 청에 서가 쥐. 푸른 쥐. 아, 서생원 할 때 우리 쥐를 서생원이라고 하잖아요. 예. 그 서자를 써가지고 예, 푸른 쥐. 예. 아마 이제 붓으로 그 꼬리털을 많이 이용하면서 청설모 이런 얘기를 하면서 지금은 그냥 청설모가 아, 그렇게 됐군요. 명칭이 이렇게 된 거죠. 예. 사실은 원래 청서라고 하는 게 맞을 수가 있는데. 네, 청서. 청서, 푸른지라는 이름은 청설모가 많이 사는 잣나무와 소나무 숲이 늘 푸른 데서 유래했습니다. 푸른 숲에 사는 쥐라는 뜻으로 청서라 부르기 시작한 것이죠.
청설모는 잣밤, 도토리, 호두, 솔방울 등 주로 나무의 씨앗을 먹습니다. 다람쥐와 일부 먹이가 겹치기도 하지만 행동 반경이나 습성은 많이 다릅니다. 청설모는 동면을 안 하죠. 오. 예, 나무 위에 둥지를 짓고 거기 속에서 생활을 하는데 네. 겨울에는 그 봄에서 가을에 활동하는 것보다는 훨씬 적게 활동을 하긴 해요. 하루에 뭐 2-3시간 정도. 네. 예. 왜냐면은 이제 먹이도 좀 부족하고 겨울이. 에너지 소비를 최소화해야 되기 때문에. 네. 예. 몸무게 100g 내외로 청설모의 3분의 1 크기인 다람쥐는 굴 속에 먹이를 저장해 놓고 동면을 하면서 겨울을 납니다. 가을이면 나뭇잎을 물고 가는 모습도 자주 볼 수 있는데요. 따스한 이부자리를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주로 나무 위에서 생활하는 청설모와 달리 다람쥐는 땅속 굴에 들어가 겨우내 자다 먹다를 반복합니다. 청설모가 뭐 다람쥐를 잡아먹는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건 뭐 전혀 뭐 예, 거의 90% 이상 어찌 보면 거의 99% 네. 식물성 먹이 뭐 99%. 예. 예. 가끔 이제 그 나무 위에서 네. 예, 새들 번식할 때 알이라든지 이런 걸 깨먹긴 하거든요. 아 그냥 우리가 이제 달걀 후라이 먹듯이. 예, 이제 뭐 벌레 같은 걸 먹을 수도 있는데 네. 그거는 거의 이제 흔치 않은 일이고 어. 거의 대부분은 뭐 잣, 호두 이렇게 특히나 이제 약간 좀 종기가 두꺼운 네. 그런 이제 그래. 외래종이라고 하는 생각하는 분들도 많잖아요. 예. 청설모는 네. 우리 게 아니다. 예. 어. 근데 사실은 아주 오래 전부터 우리 거예요. 우리나라에 있었던 어. 적종이거든요. 청설모의 영어 이름은 코리안 스쿼럴, 한국 다람쥐입니다. 1970년대 시작된 산림 녹화 사업, 그 후 개체수가 증가해 외래종으로 오해를 받기도 했지만 엄연한 토착 중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청설모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들은 예. 아 차라리 알고 있지 않느니만 못하는 것들이네요. 청설모 입장에서는 좀 억울한 예. 면이 있죠. 야생에서 노는 기회자 난관입니다. 동물의 흔적이 사라지고 시야도 흐려지죠. 좀 전에 청설모가 이제 예. 파헤친 작업이 있죠. 네. 일반적으로 뭐 은행이라든지 잣같이 좀 작은 것들은 네. 약간 조금 깊지 않게 네. 예, 살짝만 예, 파헤쳐서 한 2개에서 5개 정도 네. 예, 숨겨놓고 뭐 호두라든지 가래 이런 좀 큰 것들은 뭐 1개 예. 뭐 이렇게 이제 숨겨놓고 하죠. 조금 좀 모르게 덮어줘야죠. 예, 덮어주죠. 아유, 요거 먹으면 예, 그래도 반나절은 버틸 텐데, 그죠? 그렇겠네요. 땅속의 먹이는 가을에 숨겨둔 것들입니다. 열매가 연그는 계절이 되면 청설모는 부지런히 나무를 타며 먹이를 구하는데요. 밤송이를 발견하면 먼저 앞발로 밀쳐내 떨어뜨립니다. 그리고 재빨리 땅으로 내려가죠. 따가운 가시도 문제 없습니다. 겨울잠을 자지 않는 청설모. 춥고 배고픈 겨울을 이겨내기 위해선 최대한 많은 먹이를 확보해 저장해야 합니다. 청설모의 고가는 둥지 반경 50m 내외의 땅속 곳곳. 주로 나무 밑에 2-3cm의 깊이로 흙을 파고 먹이를 묻은 뒤 꾹꾹 꼼꼼하게 눌러 감춥니다.
자처럼 송이에 담긴 먹이는 바깥 껍질 구엽을 제거하고 자달 하나하나를 꺼내서 먹는데요. 당장의 배고픔이 채워지면 두세 알씩 모아서 역시 땅속에 저장을 합니다. 가히 숲속의 저축왕이죠. 먹이를 묻을 땐 침을 발라 자신의 것임을 표시합니다. 아마 이제 가을에 네. 자기가 이제 숨겨둔 먹이가 어디 있는지를 지금 이 아빠라고 네. 코로 냄새를 맡으면서 이게 찾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아. 그 주변으로 해서 찾는 거예요. 그래서 저렇게 뛰어다니는군요. 지형지물을 기억해 위치를 파악하고 냄새와 발끝의 촉감으로 먹이를 찾는 청설모. 눈이 쌓이면 일대를 구분할 수 없어 훨씬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들여야 합니다. 한참을 헤맨 끝에 도토리 하나를 찾아냈습니다. 하지만 먹지 않습니다. 한 번 더 위치를 옮겨 안전을 확보합니다. 더 배고픈 어느 날 생명을 지켜줄 소중한 양식입니다. 이런 걸 어떻게 그냥 평지처럼 다니지? 올라가니까요. 우선은 이제 발가락이 길고 네. 발톱도 약간 갈고령식으로 돼 있어요. 네. 앞발 뒷발 다. 네. 그리고 뒷발 같은 경우는 특히 내려올 때 네. 이게 거의 180도로 꺾이기도 해요. 아, 이게 네. 180도로 꺾여요? 네. 그래서 네. 거의 나무를 이렇게 움켜쥐죠. 네. 움켜잡죠 이렇게. 네. 그러다 보니까 쉽게 내려올 아, 수가 이게 있는 발이 이렇게 되면서도 이렇게 돌릴 네, 수 이렇게 있어요? 하면서 위에 꺾고 내려올 때 네. 이렇게 잡고 내려오는 거죠. 아, 이렇게요? 네. 앉듯이 사람을 앉듯이 이렇게요. 나무에 오를 때 청설모는 갈고리처럼 날카로운 발톱이 달린 네 발로 나무를 부여잡고 뒷다리를 구부렸다 펴면서 도약합니다. 뒷발로 몸을 지지하고 앞발을 재빠르게 움직여 순간적인 방향 전환도 가능하죠. 내려올 때 뒷발은 지지대와 브레이크 역할을 동시에 합니다. 바깥쪽으로 180도까지 꺾이는 뒷발을 넓게 벌려 나무를 부여잡고 앞발로 조금씩 움직여 수직 강화를 하죠. 긴 꼬리는 몸의 균형을 잡고 방향 조절을 하는 축입니다. 나무와 나무를 오가며 생활하는 청설모는 최대 3m까지 점프를 할 수 있습니다. 도약을 할 수 있는 탄력적인 뒷다리와 나무를 움켜쥘 수 있는 날카로운 발톱, 몸의 균형을 잡아주는 꼬리가 있기에 가능한 생존의 기술입니다.